사실은 배분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네 가지 대표적인 자산에다가 어느 비율로 어떻게 배분할 건지가 사실 정리의 비법입니다. 그 얘기를 할 텐데요. 근데 요즘에 주식 얘기도 하셨고 또 부동산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이제 지인들이나 선후배들 만나면 항상 그래요. 야, 무슨 주식 사야 되냐? 또, 맞아요. 야, 어디 집 사야 되냐? 맞아. 지금 살 때야? 이런 것만 이제 질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요. 야, 어디에 적절히 지금은 어떤 데에 이렇게 배분을 해야 되니? 이렇게 접근하시면 훨씬 더 답이 빨리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더 지혜로운 질문이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예. 주식만 100% 갖고 있는 분도 없죠? 부동산만 100% 갖고 있는 분도 없잖아요. 어떻게 금의 100% 우리 자산을 넣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거 리얼 스토리인데요. 네. 제 선배님 두 분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두 분이 고등학교 동창인데요. 공부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서울의 서쪽 동쪽에 좋은 대학을 이제 나오셔가지고 공교롭게 같은 은행을 들어가신 분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동창이신데. 근데 한 분은 두 분 다 이제 본가가 지방이라 가지고 한 분은 강북에 어디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학교 옆에. 그래서 첫 번째 임지 그러니까 지점이 강북 어디에 이제 발령을 받았고요. 한 분은 그냥 친척이 강남에 사셔가지고 거기다 주소를 옮겨놨대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지점에 발령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주거지에 가깝게 발령을 내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출퇴근 이런 거 고려하니까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30년 이상 된 얘기니까 강남, 강북에 별 차이가 없었어요. 강북이 좀 더 그때는 비싸지 오히려 않았어요? 더 비쌌어요. 강북이 좀 더 비쌌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두 분 다 이제 직장 생활 잘 하셨어요. 대리, 과장 승진하는데 거기가 또 터전이 되니까 거기에 또 신혼집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가격 차이도 별로 없고 하니까. 그리고 한 분은 강남 어느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비싼 아파트가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 신혼집을 이제 대출받아서 사셨고 한 선배님은 강북에 사시는 분은 그렇게 산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양반. 아이고. 약주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약주 드시고 주말에는 산 다니는 그 재미로 어느 강북의 산중턱 밑에 마당도 있는 빌라를 그런데 30년 동안 계속 거기서 조금 이렇게 늘리시고 이사하시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은퇴하셨거든요. 예. 다시점장까지 하시고 집 가격 차이가요 10배. 또 슬픈 얘기죠. 실제로. 그런데 조영규 씨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야, 나 리타이어 하면 산 좋으니까 나 산 가서 살 거야. 예. 그거 오해세요. 집은요, 배후가 있어야 되고요. 교통이 좋아야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중년 남성들 피곤하고 그러니까 산 옆으로 갈래 그런 얘기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요. 아니 선생님 배산 임수라는 말이 괜히 그렇죠. 나왔겠습니까? 그래, 배산 임수.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앞에 있고 한강. 좋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선배님들이 같은 돈으로 같은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같은 직장에서 소득도 강북, 강남이 뭐 은행인데 달랐겠어요? 비슷하죠. 예. 네. 그런데 어떤 형태로 했냐면 주거의 형태를 어떻게 처음부터 시작했는지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사실 그 두 분은 뭐 처음부터 욕심을 부린 게 아니라 아니죠. 순리대로 살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렇게 결과가 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차이가 더 난 게 강남에서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정보가 좀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에도 좀 장기 투자를 하고 또 최근 한 4, 5년 동안은 요즘 미국 주식 많이 사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 주식에도 좀 투자를 하면서 자산을 계속 잘 관리를 하신 거예요. 분산 근데, 투자를 했구나. 예. 근데 강북에 계신 분은 말씀드렸지만 일은 엄청 열심히 하시는데 하고. 약주 좋아하시고 산 주말에 산에 좋아하시니까 가고. 그저 산 다니시느라고 집 한 채에다가 그리고 여유 자금은 꼬박꼬박 본인이 다니고 있는 은행에 적금. 예금 적금만 하신 거예요. 그쪽으로만 이렇게. 근데 예금 적금이 정말 넘버원이라고 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금리가 높을 때는. 근데 지금은 은행에 가시면 1억을 맡기시잖아요. 얼마 안 돼요. 1년에 얼마 받으신 줄 아세요? 얼마 받아요? 얼마예요? 1년에 세금 때문에 100만 원이 될까 말까 해요. 그러면 한 달에 7, 8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5분 그냥 저까지 6분 그냥 회식 한 번 하면 없어지는 돈이란 말이에요. 7, 8만 원. 전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리타이어하고 저는 이제 두 분 다 친하니까 저녁을 한번 하시자 그러면 예전에는 정말 사이가 좋았거든요. 예. 오, 요즘에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왜? 밥값은 누가 내요? 밥값은 n분의 1 하죠. 아, 그래요? 네, 강남인데. 부자들이 더 해요.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면 같은 직장에서 같은 연봉을 받고 같은 시드머니죠. 같은 시드머니로 시작했는데
두 분의 노후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건 처음에 시작을. 청년기나 혹은 신혼초에 어떻게 정리를 차근차근 했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 말씀 먼저 좀 드려볼게요. 자, 제가 말씀드린 그 선배님 한 분은 정말 우연찮게 네. 자기의 직장 옆에 강남에 조그만 아파트를 장만하셨는데 이제 아이들이 느니까 방이 좀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입지에 조금 더 넓은 아파트로 이렇게 움직이신 거고 한 분은 나는 야 산이 좋아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서 빌라 또 뭐 단독주택 다가구 이런 쪽으로 이제 움직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을 여러분 구입하시거나 자산의 증식 용도로 쓰실 때는 작아도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비싸죠. 근데 예전에도 비쌌고 지금도 비싸요. 비싸죠. 비싼 아파트들은. 왜 그럴까요?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거예요. 원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교통이 좋고 학군이 좋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좋은 직장이 그 주변에 많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데 어디예요? 지금으로 치면 강남에 아까 얘기하신 데 무역센터 그 주변이거든요. 제일 땅값이 비싸죠. 그 주변에 제일 비싼 연봉을 받는 직장이 가장 많아요. 회사들이 많다. 네, 예, 회사들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산 밑에는 직장이 있어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선택하실 때 아드님이나 따님들 혹은 사위님들한테도 조언을 주세요. 없더라도 조그맣더라도 원룸이라도 그런 데 가서 시작을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근데 분을 흔히 보면서. 생각하기는 그런 지역은 그냥 상위 0.1%들만이 사는 곳이라 생각해서 네. 감히 꿈도 안 꾸는 그런 예.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한 30년 가까이 했습니다만은 그 또 한 가지 아주 좋은 게 있는 게 멀리 있으면요. 출퇴근에 1시간 반씩, 3시간씩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은 젊은 시절 또 직장 생활에서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더 싸고 비싸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게 효용 가치가 더 많은 거죠. 좁은 집이라도 가까이 들어가. 하긴 맞습니다. 넓은 집 멀리 있어봐야 예. 왔다 갔다 시간 그렇죠. 빼면 집에 맞습니다. 머무는 시간도 예, 없으니까요. 그럼요. 여러 가지 기회 비용을 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겉으로 남고 속으로 미치는 그런 케이스가 저 외곽에 넓은 집 해가지고 집들이 할 때 사람 많이 불러요. 요즘 집들이도 잘 안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멀리 있는 집은 집들이 가는 사람도 좀 불편하거든요. 그렇고요. 네. 강남에 또 잘 찾아보면 그러니까. 또 예. 좋은 가격대에 또 어떤 많이 집도 있고. 있거든요. 두 번째 예금 얘기를 할게요. 제가 뭐 일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금리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예전에 재산 형성 저축이라 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이라고 우리 신입사원들하고 무조건 강제로 했거든요. 제 기억에 제가 92년도 입사인데 정부에서 보너스 금리를 주면 15% 정도 했어요. 만약에 제가 정말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돈을 많이 물려서 제가 금수저였다면 1억을 맡기면 1,500만 원 그냥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최저생계비 거의 되잖아요. 제가 95년도 입사했는데요. 네. 그때 입사할 당시 우체국 금리가 17.5%였어요. 저 그거 선명하게 기억해요. 아니 95년도 입사했는데 왜 저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아니 뭐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네네. 그런데 이렇잖아요. 지금 1%도 안 주는데 예금이 미덕이라고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맞아요. 예. 적금의 적자가 뭐예요? 쌓을 적자라고요. 예. 그래서 내 돈 잘 쌓아놨지, 많이 불렸겠지. 그래서 한 3년 동안 일하다가 딱 보니까 쌓이긴 쌓였어요. 그대로 거의. 그런데 녹아내린 거예요. 왜? 여기 금 있죠? 여러분 직장 생활 처음 할 때 돌잔치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그때 예. 돌 잔치 때 돌반지 한 돈 얼마 주고 사가셨어요? 그때 4만 원? 4만 원, 5만 4만 원? 원, 5만 네, 원?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왔다 갔다 예, 했거든요. 맞아요.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22만 원? 30만 원. 30만 원이에요. 30만 원까지 왔어요? 예. 그러니까 10배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은행에다 적금을 들어서 차근차근 쌓았다고 해요. 그래 좀 늘었겠죠. 근데 금은 뭐죠?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금은요, 자기 자산을 정확하게 지켜주는 저장 수단이거든요. 안 변하니까. 그런 금에 대비하면 돈이 쌓인 게 아니라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30만 원 줘야 되잖아요. 그때는 5만 원만 줘도 되는 금값이. 그죠? 그래서 은행 예금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도 화면에 나오잖아요. 저 저울을 보시면 금 무게가 훨씬 더 무거워진 거예요. 무겁네요. 돈 무게보다도. 예. 그렇죠?
저런 추세가요. 왜 벌어지냐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그런 거예요. 많이 풀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돈이 지금 엄청나게 풀려요. 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한국도 할 것 없이 뭐 재난지원금도 주고요. 또 은행에서 계속 돈을 이렇게 많이 뿌리거든요. 그만큼 돈 가치는 떨어지죠. 저기 금을 그렸지만요. 저기다가 다른 것도 그릴 수 있어요. 뭐요? 집. 집값이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가 돈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 거고요. 그렇죠, 예. 저기에 주식도 그릴 수가 있어요. 왜? 주식은 좋은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의 가격이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돈이 너무 많이 풀려버리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 경기가 이렇게 안 좋고 예. 이렇게 지금 장사하기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다는데 어떻게 집값만 오르고 어떻게 주식 가격만 오르냐 그렇죠, 이렇게 많이 질문하시잖아요.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유동성 제 주변에서는 나만 빼고 다 다른 사람은 부자인 것 같다고. 근데 모든 나는 살 사람이 돈이 그렇게 얘기해요. 없는데. 그런데 그게 이런 거예요. 아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 살리려고 중앙은행, 이제 한국은행이나 뭐 정부에서 많이 돈을 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진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장사하는 사람이면 가게 하나 더 얻죠. 예, 맞아요. 재고 좀 더 해가지고 돈 더 벌려고 하죠. 그렇죠. 더 이렇게 사들이. 그리고 직장에서 월급 올라갈 것 같으니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유 내년에도 이거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긴축. 돈은 있어요. 그냥 숨겨놓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 당할지 숨겨놓는 모르니까.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돈이 한두 푼이면 지갑에 넣어놓지만 이게 1억, 2억, 10억 되면은 창고에 놓을 수도 없고요. 겁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거 돈은 수익을 찾아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뭘 해요? 주식. 네, 주식 투자도 하고 금 사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금 투자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돈은 많이 풀렸죠. 그러니까 투자 안 하고, 그러니까 공장 안 짓고 소비 안 짓고 이런 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주식 올라가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또 길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 돈의 반대편에 있는 이런 자산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조금 바꿔줘야 된다. 제 주변에 있는 분은요. 예. 아내 생일이나 뭐 결혼 기념일 때 무조건 금을 선물해요. 금을 기금속을 선물해가지고 그럼 아내들 기분 좋아하는데 그게 쌓여가지고 지금 엄청난 금이 모여졌대요. 예. 이게 선물을 금으로 하는 건 어때요? 아니 그게 뭐 그분은 자산이 많으신 분이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니, 모르겠는데. 3돈, 5돈 이렇게 해서. 아니 그거 좋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주식 얘기를 좀 드리면 저 친구 나와서 지금 위험하다는데 주식 하라고 막 부추기는 거야. 절대 그런 얘기 아니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자녀분들이 이제 대학 졸업시켜가지고 이제 사회생활 내보낼 때 야, 저기 좀 취직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회사들이 있으시잖아요. 좋은 회사. 예, 어디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아유, 제발 저 회사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서 교회 절 가서 기도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모든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을 저 회사 넣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저 회사 좋으니까. 한탄하고 예, 앉아. 저 회사 앞으로도 우리 자식한테 월급 많이 주고 잘릴 염려 없으니까 그런 생각하지. 근데 대체로 그게 맞거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들어갈 때 와 들어가고 싶어 하는 회사 대부분 다 남아 있죠.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짝 바꿔서 야 나를 비롯해서 모든 부모들이 다 저기를 원해. 그럼 실력 있는 사람들 갈 거 아니에요? 그 실력 있으면서 열심히 일해서 그 회사 더 키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런 생각하면서 그 회사 주식 쭉 사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주식 투자는요. 그냥 싸게 사서 남들이 비싸게 살 때 탁 던지고 탁 나왔다가 조영구 씨 주식 사본 적 있으시죠? 저는 주식으로 엄청난 고통을 네. 지금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주식 투자합니다. 주식 샀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어떻게 얘기해요? 이번에 주식 들어갔어요. 이렇게 얘기한다. 예, 예. 그럼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식 들어갈 때 나올 걸 미리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투자는요.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그 일회적인 어떤 액션이 아니에요. 단타성이 아니라 장기 동업이에요. 투자해야 동업. 예를 들면 모험이다. 우리 스마트폰 있잖아요. 한 10 몇 년 전에 나왔잖아요. 어우, 엄청 진짜 와, 이런 걸 만들었지. 그런 생각 다 하셨을 예, 예, 거예요. 예. 그러면 저도 이 사업하고 싶었어요, 그때. 나도 스마트폰 만들어서 팔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까. 근데 되죠. 그 공장 만들어야죠. 수십조가 될 텐데 방법이 있어요. 제일 잘 나가는 스마트폰 회사 주식을 사는 거는 그 스마트폰 사업에 제가 동업하는 거예요. 맞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 큰 돈을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건데요. 저는 요즘에 제가 주식 투자를 예. 하는 게 뭐냐면
애기한테 이제 용돈이 5만 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 우량주로 해서 5만 원어치 한 주를 사는 거예요. 잘했어. 이렇게 한두 주 사다 보니까 이게 어느새 이제 몇 주 이렇게 늘어나고 굉장히 이게 보험이구나. 굉장히 이 심적으로 안정이 맞아요. 되더라고요. 예. 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 개념을 조금 바꿔도 주식 투자는 어렵진 않을 것 아주 같아요. 좋은 개념으로 그러면 그죠? 주식 투자한 경험이 없어서 망설이시는 분들, 아유 이거 언제 팔고 언제 들어가요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장기 투자를 그쵸. 권하신다는 그럼요, 말씀이시죠. 장기로 가야 그럼요. 돼. 정말 그리고 정말 누가 옆에 이거 사라 근데 전혀 모르는 회사인데 선뜻 사시는 저는 분도 사요. 많아요. 예. 저는 사라고 해서 다 샀어요. 근데 조영구 씨 차 사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2, 3천만 원짜리 차 사실 때 누가 권하면 어떻게 해요? 야 그게 연비가 얼마냐? 다 그러면 따지죠. 야 그것도 애프터 서비스 어떻게 해주냐? 또 중고 가격은 얼마냐? 그죠? 다 따져보죠. 다 따진 다음에 시승을 해봐요. 아니 마음에 안 들어 안 살래. 이런 경우가 만약에 다 사면 저 자동차 세일즈맨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안 사고 또 다른 데 가서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식은 5천만 원, 1억 막 망해. 바로 사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너무 좋은 주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분의 말을 그분한테 좋은 주식인데요. 제가 한 가지만 팁을 알려드려요. 좋은 주식 하는 게.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오. 여러분 주변에. 예, 여러분들이 쓰고 마시고 드시는 그런 것 중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라면은 다른 라면보다 탁월하게 맛있어. 나도 맛있고 친구도 맛있고 예, 지인들도 다 그래.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소비하면 그 회사가 매출이 일어나고 그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낼 거 아니에요. 영구 씨한테 맛있는 라면은요, 저한테도 맛있어요. 어떤 예를 들면. 분은 제과점 주식 사놓고 그 제과점 갈 때마다 그렇게 뿌듯하다고 그럼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진짜. 여러분 뭐 별 들어간 그런 다방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 회사가요, 미국 회사지만 어마어마한 회사잖아요. 우리가 이 방송을 주식 망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다 망한다. 이거 진짜 아직-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아직 안 중요한 늦었어요. 얘기예요. 아직 안 늦었어요. 예. 주식은 평생 하는 거니까 욕심만 아직 안 부리면. 늦었어요. 근데 지금 아침마당 보시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야 나는 아니야. 나 이제 끝났어. 나 60대고 나 70대인데 지금 잘못하면은 나 인생 그쵸, 어떻게 될지 노후가. 물론 위험해요. 그런데요. 세계에서요. 주식으로 가장 부자가 된 사람 혹시 아세요? 알죠. 워런 버핏이라고 무슨 현인이라 그러잖아요. 올해 우리 나이로 90이 넘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지금도 매일 출근해서 오늘은 어떤 주식 사지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식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예금 적금만 이게 방법이 아니다. 왜? 금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산을 배분한다는 측면에서 은행 예금, 주식 투자, 부동산 혹은 그 외의 자산들을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예금은 쌓을 적자라 그랬잖아요. 예. 적금은 주식 투자는 던질 투자예요. 던지면 위험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관역을 잘 조준해서 던지면 이게 돌아와요. 스트라이크! 그죠? 잘 던지면 예. 잘 던지면 보상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휴지통에 휴지 던질 때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이게 참.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적금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리스키하다, 너무 위험하다라는 관념보다는 내가 이렇게 잘 쪼개서 투자하는 게 쪼개서. 오히려 전체적인 위험을 이렇게 낮추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